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3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여야 공천이 이제 마지막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당 달서 유영아 단수 공천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아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입성하게 그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있는 홍석천 국회의원 초선입니다. 그 국회의원을 그냥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경선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영아를 거기다 단수 주면은 유영아는 무조건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유영아가 뭘 했습니까? 유영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유영아가 보수를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 자가 국회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홍석천 의원의 그런 항의는 정당한 항의고, 홍석천 의원은 그런 항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공천을 하게끔 만든 자, 그게 공관위원장 이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그렇게 결정한 사람은 공정하지 못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이었다. 그래 하더라도 그거는 경선을 했어야 됐고, 경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는 게 옳았습니다. 저는 유영아가 아주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했는데 입성했습니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런 인간적 향기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늘 초라하게 만든 자가 저는 유영아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변호하고 긴 시간 옆에 있어준 건 고마운 일이고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유영아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야 될 수없이 많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대로 된 충신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낯선 사람 만나는 것 별로 안 좋아하고 낯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저 옆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수석들이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진짜 충신들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의 충신들이 곡곡 강직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나와서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중에 그 조대한 마지막 민정수석, 조대한 수석 같은 사람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난 뒤 그 박근혜 정부를 지키지 못한 그런 울분, 치욕 이런 것 때문에 서울에서 걸어서 청송까지 머나먼 길을 걸어서 갔어요. 서울에 올라올 때도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야 된다고 또 휴전선 155마일을 서부전선에서 걸어서 동부전선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 충신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 충신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걸 전달하고 해야 될 사람이 유영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달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단수 공천을 받아서 대구에 단수 공천을 받으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타인의 아픔, 타인의 권리를 뺏어가면서 그자에게 그런 특혜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올바른 공천입니까? 여야가 할 것 없이 다 개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개인 하나를 지키기 위한 방탄 정당이요, 이재명 독재당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김정은의 이중대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진당 잔당 세력들과 친북한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위성정당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그렇게 국회에 배치 달아주게 만들고 그 국회의원 특권을 갖고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가 이재명입니다. 이런 선거제도 갖고는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또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이 부여한 절대 권력을 갖고 깡패보다 더한 권력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개판 난도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국격과 품격이 떨어지고 국가 경제, 기업은 발전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고, 정치 배치단 놈들은 아무것도 국익에 창출한 역할도 없는데 국익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기업인들을 오라가라 감옥에 보내고 하는 자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장기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장기표 선생님은 이 국회에 이런 특권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NGO 시민운동 차원에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역부족이죠. 그러나 길게 보시면 반드시 특권이 폐지되는 그날이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이 마치면 저는 그 특권 폐지당이 진짜 활성화되어서 정치하는 놈들, 특권 가진 놈들이 특권 폐지당이 내뿜는 성명서라든가 고발장 등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거기 모이리라. 왜? 지금 4월 10일 날 이후에 만들어질 여야 정치는 하면 갈수록 더 기득화되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저그들 멋대로 저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그때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그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분노를 담아서 뭔가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정당은 특검 폐지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장기표 선생님은 한석이 가능성이 있다. 2% 3% 얻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그 어르신이 밤을 낮삼아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장기표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 그래도 뭔가 이 사회에 제도적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어제는 우리 강 목사님이 또 수고를 하시고 아침 일찍 송화제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